안녕. 자, 오늘은 수능 특강 현대시 여수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74쪽에 있는 작품이고요. 자, 이 여수라고 하는 감정은 아래 뜻에도 나왔지만 내가 그냥 밖에 나와 있을 때 객지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착잡함, 슬픔, 비애, 쓸쓸함, 외로움, 이 복합적인 감정을 여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작품은 어떤 모티프를 사용을 하고 있냐면 방랑의 모티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랑의 모티프라고 하면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삶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방랑을 하면서 그 외로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여수를 쓴 이 오장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살았던 시대의 반영론적 관점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간다면 이 작품이 언제 쓰였냐면 여러분 해방 직후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그러면 해방 직후 떠돌아다니면서 그때 느꼈던 그 비애감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 해방 직후의 현실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너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게 불안정하던 시기였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과도기의 시기였기도 했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모습도 반영이 되어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년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수에 잠겼을 때 그럼 여러분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그냥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수에 잠겼을 때 나에게는 조그만 희망도 숨어버린다. 그러면 이러면 희망이 숨어버린다라는 뜻은 그러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희망의 반대인 상황인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없는 거니까. 그러면 화자는 희망의 반대말인 이런 뭘 써야 돼요? 그렇죠. 이러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의인법을 써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요령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요. 자, 여러분 요령처럼면 여러분 우리 방울 아주 큰 이러면 우리 소나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다는 아주 큰 방울을 얘기하는 건데 이 소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이죠. 그러면 직유법을 살 때는 선생님이 원관념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원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내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야. 우리 방울이 크게 조금만 움직여도 흔들려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 원관념은 여수로 인한 불안한 심리를 여러분 지금 요령처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수로 인한 슬픈 마음, 그 슬픈 심리를 원관념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요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화자는 도노법을 쓰고 있는 건데 그 대상의 이름을 부른다기보다는 우리 도노법은 선생님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도 있다고 했냐면 이름을 부르는 표현에서 내가 나의 어떤 감정이 유발이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영탄법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노법과 영탄법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의 이상스러운 세월들.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섰다. 자, 여러분 요지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사전적 의미가 지금 여러분이 요지경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요지경이 뭐냐면 우리 아주 조그마한 구멍으로 눈을 이렇게 한쪽 눈을 찡그린 상태로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 안에 그림이 보여. 그 딸깍딸깍 버튼을 누르면 그림이 쩡쩡쩡쩡 이렇게 바뀌는 그런 장난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지경이라고 하는 거는 확대경을 그 안에 놓고 그 속에 여러 가지 그림을 돌리며 구경하는 장난감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요지경 같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좁은 세상에 꽉 막혀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이 좁은 세상, 꽉 막혀 있는 이상스러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요지경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막혀 있다, 좁다, 이상하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세상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어떤 답답함, 이상함,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여수의 감정까지 떠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그 비애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서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화자는 이 부정적인 세상과 여수로 인해 추억이 무성한 숲속이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한다. 과거를 추억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억이나 과거를 회상하는 거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닌데 그 내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눈에 보이게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계속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정리. 1년에선 화자가 부정적인 현실, 그리고 여수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연을 갑시다. 묘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 꿈처럼. 그러면 장돌뱅이가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알아, 얘들아? 장돌뱅이가 뭐야?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장돌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착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렇지, 우리 앞에서 했던 방랑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방랑의 모티프예요. 그리고 그 방랑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아직도 방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묘지경을 들고 다닌다고 했으니까 아주 답답하고 이러면 이 떠돌아다니는 그 불안한 심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고달픈 꿈처럼이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꿈처럼이라고 했으니까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뭐처럼이라고 해서 직유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장돌뱅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꿈처럼 누덕누덕이 기워진 때 묻은 추억이라고 해. 그러면 내가 지금 아까 기억을, 내 과거를 회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추억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때가 묻어 있다고 했으니까 아주 오래된 기억을 회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기억이 고달프고 장돌뱅이 방랑으로 인해서 느끼는 꿈들이거든요. 그러면 화자는 이 추억이 어떤 추억을 하고 있는 거냐면 고달픈 자신의 과거를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는 아까 이러면 그 부정적인 현실, 그리고 여수를 느끼는 상황, 그 상황에서 추억을 떠올리는데 기분 좋고 행복한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고달픈 삶을 계속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아왔다라는 걸 비유법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내가 살던 이런 과거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냐?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약간 이러면 속된 필로, 왜 이렇게 그지 같냐? 내 인생 왜 이렇게 참 힘들게만 살아왔냐?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현실이 어디 있냐? 내가 현실을 믿을 수 있냐? 우리 좀 힘들고 이러면 지칠 때,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지금 나름의 고민과 고통을 느끼겠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되고 인생을 되면서 이제 어른으로 살아가다 보면 더 힘든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취직을 한다든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참으면서 힘들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짜 인생 그지 같네. 무슨 세상이 이렇게 그지 같냐, 이러면 이런 빌어먹을 세상, 우리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화자는 너무 지금 힘드니까 이런 빌어먹을 세상, 아니 내가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현실이 어딨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거죠. 진짜 이런 세상 참 힘들다. 이런 힘듦을 여러분 영탐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시정 잡배와 같이 여러분 시장을 떠돌아다니면서 센 척하면서 다니는 그런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시정 잡배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는 현실을 여러분 인식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죠.
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몰랐죠. 이때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두 가지인 거예요. 자, 이러면 첫 번째, 이러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이러면 자책이에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지?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좀 알기 어렵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현실에 대한 고뇌를 느낄 때, 고통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 이제 내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이걸 준비를 못하고 못했을까? 그런 후회, 한탄을 하는 거고, 자기 지난 삶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성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화자는 자기의 삶이 과거가 이러면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계속 반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러면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렇게 현실처럼 모르는 거에 대해서 화자는 이런 현실에 대한 좌절. 그러니까 세상 탓하는 거야. 현실에 대한 분노. 아우, 빌어먹을 세상. 내 탓을 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탓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화자는 여수로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도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를 떠올리게 됐어요. 근데 내 지난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드니까 다시 진짜 이런 빌어먹을 세상 이라면서 화자는 세상을 탓하고 자기를 탓하게 된 거죠. 그럼 화자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자, 괴로운 이 행여 속에 외롭게 쉴 때면 이러면 행여가 뭐예요? 행여가 떠돌아다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그네가 떠돌아다니는 게 괴롭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무슨 게 들어가냐면 여기에 방랑 모티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방랑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외롭고 괴롭고. 그래서 조금 쉴 때면 그러면 이 방랑을 이런 상황에서 해소를 한번 해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적인 감정을 좀 해소해 보려고 할 때 달팽이 깍지 틈에서 문 밖을 내다보는 얄미운 노스타르자. 이러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또 과거를 떠올리는 그 마음. 그러니까 계속 과거를 떠올리는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달팽이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달팽이 집이 이렇게 있고 우리 달팽이가 이런 식으로 다니잖아요. 근데 이 달팽이가 자기 이 깍질 틈에서 삐죽 나와가지고 요렇게 빼끔 내다보는 것처럼 내가 쉴 때마다 노스타르자가 빼꼼 나오는 거야. 달팽이가 삐꾸삐꾸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얄미운 거죠. 마음을 좀 해소하고 싶은데 지나온 과거가 힘들었던 과거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고향에 대한 마음이. 그래서 이 고향에 대한 마음이 계속 삐져나온다고 했으니까 의인법을 쓰고 있는 거고, 여러분 이 감정을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끔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쓰면서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를 해요. 그럼 다시 여러분 화자는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이 감정을 떠올리는 이유는 그래도 마음의 안식을 한번 위에서 이런 감정들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좀 쉬려고 할 때 이런 감정들이 계속 삐죽삐죽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근데 사실 화자는 너무 얄밉죠. 왜냐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려봤자 내가 방랑하고 있을 때 더 힘들게 만들 거거든. 내가 밖에 나와 있을 때 고향을 떠올려봤자 내 마음만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얄밉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나 뼈없는 마음으로, 자 이러면 너무나 반복을 해.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뼈없는 마음. 이러면 뼈가 없으면 중심이 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안정하고 중심이 서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인 거야. 이 불안한 마음으로 이러면 영탄, 너는 무슨 두 뿔따구를 그렇게 휘저어보는 것이냐. 이렇게 내가 마음이 불안한데 너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휘젓니? 이렇게 물어봐.
근데 여기서 누구냐면 이러면 아까 달팽이는 이러면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아이고 뭐야 이거.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아유 뭔 그림이야.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이러면 달팽이는 여기 머리가 이렇게 민둥이 있으면 이렇게 뿔이 달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뿔 따구는 여러분 달팽이의 뿔을 표현을 하는 건데 이때 달팽이는 아까 누구였냐면 노스타르자였거든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러면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인 너는 왜 계속 두 뿔따구를 노스탈자 내 마음을 계속 휘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 때 왜 고향에 대한 생각은 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는 계속 탄식을 하면서 자신의 그 고향을 떠올리는 마음, 그 고향을 떠올리는 마음에서 오는 그 비애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화자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현실에 인식하면서 정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근데 사실은 긍정적인 정서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내가 방랑하면서 느끼는 고향은 사실 그 고향이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고향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힘든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삶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핵심 정리를 보면 여러분 자연물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물의 행위니까 여러분 그 달팽이를 얘기하는 거야. 달팽이를 통해서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있고 비유법을 사용을 해서 화자의 정서가 많이 드러났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작품 정리를 한번 보면 화자는 여러분 지금 방랑 모티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방랑 모티프가 여러분 향수, 비애, 답답한 감정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 감정을 여러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차근차근 이 정서 변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수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안녕.